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귀국한 이후 여러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종교, 사회, 학계 및 정치 분야의 여러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랫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여온 적폐가 더 이상은 외면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특히 이러한 민생과 안보, 경제의 위기, 난국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의무는 저버린 채 목전의 좁은 이해관계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개탄과 좌절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나라 밖에서 지내면서 느껴왔던 우려가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보고 그들의 지도자를 본 저로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미력이 남아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갈갈이 찢어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몸과 마음을 바친 지난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그동안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간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도와 가까이서 함께 일해온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의 부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요 앞에 있는데 안 반기문 총장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사죄 드린다. 상당히 전격적인 발표인데 지금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서요.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이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지금 정론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정치 활동에 대한 뜻을 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론관이요. 정론관 국회 정론관 앞에 반기문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전격적인데요. 예. 예상이 됐던 거죠. 예? 예상을 좀 사퇴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1월 달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 예. 그럼 그렇다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이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예. 가족들도 힘들다고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귀국을 하셨잖아요. 예. 하면은 뭐 금이행량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거로 본인은 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온 어떤 괴리감을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예.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생활하신 분이고 의전을 그동안 옆에서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뭔가를 이니시티브를 취해가면서 하시기에는 예. 좀 역량이 저는 정치적 역량이 좀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좀 다급했겠죠. 이 지금 이 지지율이 2월 이 구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예, 발표된 예. 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지금 뭐 저희도 오늘 또 하고 있지만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10%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 그랬을 때는 본인은 상당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쯤에서 본인이 드롭하는 게 예.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뭔가 싶습니다. 조금 예고의 기운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그렇죠. 방문한 예, 영상이에요. 오늘 오전에 지금 예. 새누리당 방문해서 임명진 위원장하고 만났죠. 그래서 임명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낙산. 추운 겨울에 이 함부로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 낙상 낙상할 수 사고, 있다. 낙상 말 그대로 지금 낙상을 하신 건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 김민수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설날 민심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반등의 계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뭐 보도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이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났죠. 상당히 많이 났죠. 이 예. 반기문 위원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율 반도 못 따라가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의 또 대안으로 그런 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 크로스가 돼버리면 그 상황에서는 반등의 계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런 아마 그 인식을 분명히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돌아오셔서 나름대로 이 그 귀국 행보 자체가 스텝이 꼬일 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2월 이기설이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2월 1일입니다. 2월 이기설이 2월 1일 날 되자마자 바로 현실화됐다. 예. 이거 상당히 조금 예상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만큼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출마할 마음의 준비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반기문 총장 인터뷰 내용 중에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뭐 실망을 느꼈다는 것 같은데, 예, 이기적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 지금 정론관에서 나와가지고 차로 이동하는데 기자들이 지금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론관에서 저기가 걸어서 나오면 한 30초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네, 아주 지금 가까운 데는 예. 것이죠. 그 정론관에서 걸어서 나와서 옆에 차를 대놨던 것 같은데요. 예. 이 모습은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히려 지금 하락세.
주춤한 것도 아니고 좀 하락하고 있다는 뭐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출마 준비를 미국에서 오래 해왔는데 예. 내가 보면 오늘 오전까지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좀 더 심사숙고할 기간을 갖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저렇게 임기응변이고 좀 욱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분의 그 행동치고는 너무 좀 가벼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정치 올 때는 저 정도 각오를 못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정치가 특유가 물어뜯는 거, 끄집어내는 거 뭐 많이 그거 단단히 각오하고 했을 텐데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거를 좀 갖고 공항에서부터 이케아 가구처럼 조립식 가구로 딱 붙여서 가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에 인천공항 와서 금강송 어디 나무 베러 가고 소나무 베러 가고 뭐 참나무 찾으러 가고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새로운 거를 못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뭐 표 끊는 거부터 티켓 하는 거부터 뭔가 좀 새로운 거를 제시하고 아 반기문 총장의 사무총장 10년 한 사람이면 뭔가 좀 새로운 얘기가 아침마다 뭐가 나올까 해야 되는데 예. 30년 전 정치인들이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신한 얘기가 너무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다못해 요새 최순실 국정농단 나오는데 예. 최순실 같은 참모라도 하나 있지 않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외교부 관리들하고 예. 좀 새로 영입된 MB계하고 새로 정치인 구태의원한 분들하고 또 모여서 또 많이 내분이 또 일어났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뭐가 가장 좀 문제였을까요? 결국 그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중에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이유를 들으면서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가짜 뉴스, 또 그로 인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히는 데에 대해서 예. 가슴 아파하면서 국민에게 누를 끼치는 데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말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얘기를 그 외부적인 일 때문에 그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이유를 뭔가 분석을 해보면은 예. 좀 전에 다른 분들께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이번 그 2월달 있었는 이 그 설날 통해서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이른바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야권 같은 경우에는 스몰 텐트로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무슨 캠프 놀이 하느냐 그와 같은 것은 그 폴도 박지 못하고 날아가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속에서 예. 실제로 어떤 확실한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지 못했던 그 점이 가장 큰 그 뼈아픈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예. 또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고백했듯이 자금의 문제 또 조직의 문제 이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제2의 전 고건 총리와 같은 길을 걸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까 그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원하고 편협한 이기적인 태도라는 게 설 때 만났던 다양한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느꼈던 걸까요? 거기서도 많이 느꼈고 뭐 마타도어나 가짜 뉴스나 이런 그 험담하는 예를 예. 들면 그 동생 그 재판 받은 거 그 베트남 그 경남 기업 관련해서 그 동생 방기상 씨인가요? 방기호 씨, 예. 그 반현주 씨 뭐 이런 재판 관련해서라든지 본인에 관련된 유엔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역사상 최고 못난 유엔 사무총장이었다 뭐 이런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반사무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 또 이런 것도 또 하다못해 지난번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제사 그 퇴주잔 마시는 것도 예. 교묘하게 편집된 건데 그랬죠. 그거를 완샷으로 하는 거로 나와서 그때 나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나쁜 놈들. 예? 저런 것까지 그렇게 보도하느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사무총장이 오늘 퇴임사 인사말을 하면서 예. 주요 원망을 많이 했는데 한국 정치 원래 그렇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요. 더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자꾸 나빠지고 있고 예. 원래 그랬어요. 근데 반사무총장이 그 정도도 모르고 한국 정치에 오셨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더 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헤쳐나가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거를 개혁하는. 그렇죠. 돼야 그걸 되는데. 바꾸려고 반사무총장이 유엔에서 10년 경력을 우리가 저분이 와서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될 건데 예. 그거에서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진흙만 원망하고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반사무총장이 너무 개인적인 성찰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처음에는 예. 이제 플랜 A로 시작했죠. 플랜 A가 뭡니까? 개선 장군처럼 와가지고 민생행보했죠. 예, 지지율 한 30% 넘어서 일거에 그냥 보수를 모아서 그냥 제3지대하고 해서 1등으로 나서는 건데 예. 이게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플랜 B로 갔는데 그거는 이제 빅텐트 뭐 자꾸 연합하고 뭐 하는데 이것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오히려 충청권에 있는 그
새누리당 의원 예. 또 새누리당 내 하다못해 정진석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플랜 C가 뭡니까? 포기하는 거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온 지 뭐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한 우리나라 위인전에도 나오는 큰 어른이 예.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국민의 본인이 국민한테 희망과 비전을 좀 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탄핵 불똥만 좀 피하고 예. 너무 좀 그 애매모호한 화법 여기에 예.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말은 이제 서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 새로운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 예를 들면 NLL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면 거기서 뭔가는 얘기해야 되는데 역사가 NLL을 평가해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드러나면 안 하거든요. 예. 근데 뭔가 확실하게 좀 얘기해서 예스 아니면 노.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기업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예, 법인세 더 면제해줘서 우리 진짜 기업 돈 벌게 해야 된다든지 예.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한 얘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참신하지가 않았던 예. 거죠. 네. 아니 다음 플랜이 8일 날이요. 예. 대한민국 국민포럼이라고 사실상 창당 대회를 준비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오늘 오전에 지금 결정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와요. 사실 오늘 저 국민일보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거기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숙 전 유엔 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제3지대보다는 독자 세력화를 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민포럼 같은 형태를 통해서 독자 세력화를 해서 그 상황을 위해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설사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도 뭐 연대를 합당할 수도 하든지 있는 거고, 연대할 그래서 수도 일단 있는 거고요. 스몰 텐트 속에서 경선을 하고 그것을 승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는 비문 세력들하고 다 연대하는 그런 진짜 마지막 최후의 플레이오프 같은 예. 그런 경선을 통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비문 주자의 유일한 대항마가 되는 그 대표 선수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마 바른정당에 가서 오늘 정병국 그 당 대표죠. 정병국 당 대표가 뭐라 했냐면 당대당의 연대는 없다. 예. 하려고 하면 들어와라. 들어오셔서 하자. 그런 것부터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지금 이제 구태연합 편입한 정치의 한 사례 중에는 아마 오늘 그 그럴 수도 바른정당이 있네요. 언제든 모시고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등을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예.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 어제 충청권 의원들이 공산당만 아니라면 다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태도가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도 작년에 뭐 DJP 연합과 제2DJP 연합하면서 반기문 전 총장과 언제든지 손을 잡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냥 반기문 전 총장이 보인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가 호남에서 민심이 돌아서니까 셔틀을 내리는 예.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내세웠던 하나의 그 카드가 개헌론이었거든요. 대선전 개헌하자. 그게 어제였습니다. 어제.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물론 그거는 그 전에 또 그 설 전에 간혹 토론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설 연휴 기간을 통과하면서 뭐 손학규 국민주권회 계획의장도 만나고 그리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만나고 정운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만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죠. 어차피 근데 그분들이 생각했다. 그 제안을 받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지금 대선전 개헌을 하면 외초대통령 당신이 하고 그럼 우리는 결국 가면 책임 총리 정도는 하라 말이냐.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 선수를 자신이 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 아무도 수긍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서 그럼 지지율이라도 높으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동력이 생기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정치 경험이 없는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 초과의 그러한 아마 절망감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네.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서 느낀 게요. 한 70% 정도는 원망의 내용입니다. 아. 원망에 찬 내용인데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이면 세계 대통령인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온갖 음해에 시달리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한마디를 하면은 가족들도 그만두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네, 있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 정치가 얼마나 그런 곳인 걸 모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너무 준비 없이 왔다. 뭐 말씀하시기는 뭐 뉴욕에서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서 들어오신 거 아니냐. 다만 가서 내가 세계 대통령까지 한 이런 경력이니까 팔로우 미 하면 대부분 다 따라올 거라 이런 지금 생각을 뭐 하시는 것 옹립해줄 같아요.
걸 그런 걸 기대했을까요? 상당히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는 그래 우리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개헌도 하고 우리 뜻을 모아보자. 거기까지 다 모두 다 동의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딱 들어가면 그러면 대통령은 누가 할 것이며 총리는 누가 할 것이고 그리고 당을 만들면 돈은 누가 될 것이고 이런 디테일한 면에 가게 되면 본인 보고 다 양보하라는 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정치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걸 좀 느낀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이분이 지지율이 3주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느냐. 근데 우리 뭐 반기문 총장은 뭐 페이크 뉴스 뭐 언론 탓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정성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시자마자 본인이 민생 탐보를 지방 민생을 돌아보시면서 팽목항을 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봉화 마을을 방문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중성을 보지 않아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 이분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을 때 팽목항을 방문했다면 한 거와 민간인으로서 퇴임하고 난 전 사무총장이 이 팽목항을 방문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팽목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때문에 예. 저기를 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정성이 결여된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대로 지지율에 포함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페이크 뉴스 일정 그거보다는 본인의 진정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저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해둔 인터뷰인데 어제요 기자회견에서 촛불 집회가 변질됐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자랑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변질됐다. 입장이 좀 모호한 걸 취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2016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만들어낸 기적,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좋은 국민을 기억할 것입니다.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한 순수한 이러한 뜻보다는 약간 또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거기에 요구하는 그 구호 이런 것이 좀 제 생각에 이제 다르다. 저는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 조기 대선을 불러온 뭐 사실 원동력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싱숭하다가 좀 변질됐다.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런 것들이 글쎄요 보수 세력에 대해 좀 지지를 못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반기문 총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모르겠다라고 예. 하니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성이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뜨거운 얼음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보수는 얼음. 보수대로 불만, 진보는 진보대로 불만이었다라고 하면서 뭐 결국 본인으로서는 이제 국민 대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도 보수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공자님 말씀을 했는데 예.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확실한 어떤 본인들의 어떤 포스트를 해서 지지층이 있고 그거에 있어서 좀 외연을 확장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아이덴티티를 정확하면서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그것도 중도도 아닌 예. 어정쩡하게 되면서 결국은 상당한 부분 보수의 아이콘이었지만 보수층으로부터 오히려 상당 부분 표를 잃어버리면서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황교안 이 직무대행이 상당 부분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친박 쪽의 지지율을 그렇죠. 얻으면서 예. 절반도 안 되게 거의 반토막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끌어안으려고 사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한테 갔는데 예. 낙상 조심하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돌아서서 이제 바른당에 갔더니만 같이 하자라고 했더니만 우리 당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경선 거쳐야 되고 당대당 통합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본인으로서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그 보수층으로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오후에는 야당 측에 가려고 했는데 야당 측에 가기도 전에 국회로 간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예, 예. 어떻게 보면 보수 측면에 보수 아. 지지층에 상당히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귀국한 이후 여러 지방 도시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민심을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종교, 사회, 학계 및 정치 분야의 여러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우리나라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오랫동안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쌓여온 적폐가 더 이상은 외면하거나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특히 이러한 민생과 안보, 경제의 위기, 난국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긴 의무는 저버린 채 목전의 좁은 이해관계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많은 분들이 개탄과 좌절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나라 밖에서 지내면서 느껴왔던 우려가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보고 그들의 지도자를 본 저로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미력이 남아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갈갈이 찢어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 그랬을 때는 본인은 상당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쯤에서 본인이 드롭하는 게 예.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뭔가 싶습니다. 조금 예고의 기운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보시는 영상이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그렇죠. 방문한 예, 영상이에요. 오늘 오전에 지금 예. 새누리당 방문해서 임명진 위원장하고 만났죠. 그래서 임명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낙상. 추운 겨울에 이게 함부로 이게 돌아다니다가 이 낙상 낙상할 수 사고, 있다. 낙상 말 그대로 지금 낙상을 하신 건데 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 김민현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설날 민심을 통과하면서 나름대로 반등의 계기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뭐 보도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 보면 이 지금 차이가 좀 많이 차이가 났죠. 상당히 많이 났죠. 예. 반기문 위원 총장이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지지율 반도 못 따라가는 예.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보수의 또 대안으로 그런 데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크로스가 돼버리면 그 상황에서는 반등의 계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예. 그러한 아마 그 인식을 분명히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물론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돌아오셔서 나름대로 이 그 귀국 행보 자체가 스텝이 꼬일 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2월 위기설이었거든요. 오늘이 바로 2월 1일입니다. 2월 위기설이 2월 1일 날 되자마자 바로 현실화됐다. 예. 이게 상당히 조금 예상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충격적이네요. 그만큼 이 반기문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출마할 마음의 준비 자체가 제대로 안 됐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잠깐 반기문 총장 인터뷰 내용 중에요.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뭐 실망을 느꼈다는 것 같은데, 예, 이기적 태도에 실망을 느꼈다. 지금 정론관에서 나와가지고 차로 이동하는데 기자들이 지금 워낙 많이 몰려가지고 제대로 지금 이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약간 조금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론 높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의 부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기문 총장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사죄 드린다. 상당히 전격적인 발표인데 지금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와서요. 기자들하고 진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의 정치 문화를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몸과 마음을 바친 지난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그동안 저를 열렬히 지지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간 제게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를 도와 가까이서 함께 일해온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또 질의응답이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바로 지금 정론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워딩은 정치 활동에 대한 뜻을 접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정론관이요. 정론관 국회 정론관 앞에 반기문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여실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전격적인데요. 예. 예상이 됐던 거죠. 예? 예상을 좀 사퇴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1월 달 들어오시고 난 뒤부터 계속. 예. 그럼 그렇다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이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데 본인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예. 가족들도 힘들다고 좀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귀국을 하셨잖아요. 예. 하면은 뭐 금이행량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의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국민이 상당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거로 본인은 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정치 현실에 뛰어들어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온 어떤 괴리감을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예.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생활하신 분이고 의전을 그동안 옆에서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뭔가를 이니시티브를 취해가면서 하시기에는 예. 좀 역량이 저는 정치적 역량이 좀 개인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좀 다급했겠죠. 이 지금 이 지지율이 2월 이 구정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지만 지금 뭐 저희도 오늘 또 하고 있지만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10%